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의 맛 조은하입니다. 한 주간 경제 핫 이슈의 흐름을 살펴보는 주간 경제 이야기에서는 부동산부터 금융, 일자리 이슈까지 각종 생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최근 버려지고 방치된 노후주택이나 빈집을 매입해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시키는 움직임이 활발한데요.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공간문화 혁신을 통해 청년층을 위한 주거를 공급하고 지방 소멸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 더몽의 나윤도 대표를 만나겠습니다. 이어서 국내외 식품 분야 네트워크 조성과 식품산업의 국제적 이슈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죠. 제13회 국가식품 클러스터 국제 컨퍼런스의 현장을 이번 주 라이프스타일에서 찾아가 봅니다. 그럼 경제의 맛 지금 시작합니다. 오는 2025년 우리나라는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로 들어설 전망입니다. 이렇게 불어나는 노년층의 눈길을 사로잡기 위해 실버타운 산업의 형태도 갈수록 진화하고 있는데요. 오는 2025년 서울 강서구에 들어설 한 실버타운의 경우 건물 시공부터 의료, 그리고 각종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전 과정을 국내 한 기업에서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은 최소 6억 원에서 18억 원대, 월 임대료만 해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달할 정도지만 프리미엄 서비스를 내세우면서 이곳의 최고 경쟁률은 205대 1을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원 생활에서 도심지로 이동하고 있는 트렌드도 실버타운에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실버타운에 거주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려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서울 도심에 위치한 프리미엄 실버타운들도 입주를 위해 4, 5년간의 대기 기간이 필요한 상황. 갈수록 다양해지는 실버타운 수요를 잡기 위한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K 방산 열풍이 일고 있는 지금, 잠정 수출 계약 규모가 가장 큰 고객은 폴란드죠. 그런데 폴란드의 대내외적 상황이 복잡해지면서 우리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폴란드 대통령이 러시아가 폴란드에 끼친 영향력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 설립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에 유럽연합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치는 것이 우려된다며 지원 자금을 동결시킬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 EU의 자금이 동결되면 수출 대금을 내야 하는 폴란드에 재정적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아직 K2 전차 수출 계약 대금도 전부 내지 못한 상황이라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는 10월 총선을 앞두고 폴란드에서 자유선거 34주년을 맞이해 약 50만 명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총선 결과가 야당에 유리하게 나올 경우 새로운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독재 정권 체제를 만들려는 현 여당이 패배하면 당장 EU 자금 동결을 막을 수 있지만 우리와 수출 계약을 체결한 건 여당이기 때문에 추가 2차 계약 판도가 뒤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선 아직 대금 수령과 추가 계약 가능성을 일축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여러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하는 폴란드향 K 무기 수출. 유럽과 폴란드 내부 상황들이 해결되고 추가 수출 잭팟이 터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둔화했다곤 하지만 정작 이를 소비자들이 체감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로 둔화됐지만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은 7.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주요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좀처럼 깎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라면 물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라면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1% 상승했습니다. 상승률 14.3%를 기록한 2009년 2월 이후 1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8개월 연속 10%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라면 업체의 가격 인상이 물가지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업체들은 가격 인상을 단행한 배경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에 원부자재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가격 인상 후 실적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K푸드 열풍을 타고 해외에서 라면 판매가 크게 증가한 영향도 있지만 매출 비중이 큰 국내 사업에서도 가격 인상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급등한 라면 물가에 대한 소비자 눈총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만큼 라면 제조업체들의 표정 관리는 당분간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엔데믹에도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들은 연구 개발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코로나 백신 개발이 더 녹록지 않는 상황. 국내에선 기초접종 임상의 경우 임상 대상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대한 임상 비용도 부담입니다. 임상 3상에만 수백억 원이 드는데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WTO 규제에 저촉돼 정부 지원을 받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다시 높아진 허가 장벽의 상용화 시기가 늦어지는 것도 우려됩니다. 국산 코로나 백신 출시에 성공했지만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본격화되는 엔데믹 시대에서는 백신 하나로 여러 코로나19 변이종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다가 백신부터 감기와 코로나19를 모두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항할 범용 백신 등의 개발이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지금 진행하는 단가 백신 개발 완주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백신 역량 강화가 중요한 만큼 코로나 백신 개발을 끝까지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내보이고 있습니다. 엔데믹 전환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 백신 개발 업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백신 개발 완주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노후주택 빈집을 활용해서 새로운 공간 문화를 창출하고 더 나아가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기업 더몽 대표 나윤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노후주택을 쉐어하우스로 변신시켜 지역 슬럼화 방지라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이 있다. 전국 각지의 빈집 공간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통합공간 솔루션 기업 더몽. 이들은 노후한 빈집을 새로운 주거 공간으로 재탄생시켜 주거 취약계층에게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해 청년 주거 문제도 해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번 주 화제인에서는 사회적 기업 더몽의 나윤도 대표를 만나 공간이 주는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본다. 저희는 2018년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사회적 기업입니다. 최초에는 도심과 역세권에 있는 노후주택 빈집들을 활용해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서 코리빙 쉐어하우스를 운영했었던 회사고요. 그를 바탕으로 해서 약 100명의 입주민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주거 문제를 노후주택 빈집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업 모델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더 나아가서 지방에 있는 빈집, 노후주택들을 활용을 해서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특별하게 일반적인 쉐어하우스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이제 쉐어하우스에 입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서로 이제 모르는 친구들끼리 입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팀 단위로 묶어서 뭐 동아리 친구들이라든지 아니면 과 친구들끼리 이렇게 함께 묶여서 그 공간에서 같이 살 수 있도록 세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좀 더 친해서 그리고 좀 더 친근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수월하게 그런 문제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쉐어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떠올려 봤었을 때는 제가 10년 전쯤에 외국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갔었었는데 거기서 최초로 쉐어하우스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한국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반지하에 있는 자그마한 원룸에서 되게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이제 거주를 했었는데
아니 이렇게 좀 저렴한 금액으로도 양질의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을 캐나다에 이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깨닫게 되었고, 이를 우리나라에 와서 전복시키되 방치되어 있는 노후주택 빈집을 활용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해서 해당 사업 모델을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노후주택을 찾는 거는 다 발품으로 찾았었어요. 실제로도 지금도 발품을 통해서 찾고 있고요. 이러한 그 특징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주택 빈집을 소유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네이버 부동산이라든지 뭐 각종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는 경우는 대부분 없고요. 아무래도 오래된 부동산, 소위 우리가 말하는 복덕방이라는 곳에서 그런 노후주택이라든지 빈집을 매물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런 오래된 허름한 부동산을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노후주택 빈집을 활용해서 청년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자 생각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노후주택 빈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알게 됐어요.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많이 깨닫게 되었고, 아무래도 지방소멸 아니면 뭐 지방소멸이라든지 도시 슬럼화 이런 문제들을 좀 더 크게 넓은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소셜 미션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초에 시작했었던 주거 문제에서 더 확장돼서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더 확장된 사업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방 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거에 주안점을 두고 있거든요. 우리가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유치되기도 하고, 아니면 관광 생태계를 조성을 해서 그 지역에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관광 쪽에 좀 활성화를 시켜서 청년들이 여기서 자영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청년들이 이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와서 활성화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 흔치 않은 사업 모델을 새로 하는 과정에 있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뭐 단순하게 뭐 음식업점을 한다든지 아니면 단순하게 이제 숙박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정립되어 있지 않는 그런 사업 모델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다는 그런 도전 정신과 또 챌린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원동력이 돼서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과의 어떻게 하면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지점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저희가 이제 제주도 사계마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기존에 그 사계마을에 다른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 와서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방 지원 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활용을 하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바로 다 떠나가는 경우가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잡히면서 외지인을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씩 안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직접 매입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직접 건축을 하면서 쉽게 떠나지 않을 거라는 인상을 첫 번째로 드렸고, 두 번째로는 그 마을 주민들의 수익을 어떻게 소득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마을 축제 또 개최를 하고, 그리고 면장님이라든지 그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빈집이나 노후주택을 수리를 해서 같이 우리 사업의 그 포트폴리오로 참여를 시키면서 활성화시키는 다양한 방식을 구사를 하면서 그런 외지인에 대한 텃세 문제를 좀 해결했던 것 같습니다.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제가 매몰되어 있는 자그마한 가치에 좀 집중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세상을 좀 좁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을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치고 이거를 해결해 나가면서
그런 시각들도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저희 가치관도 더 확장이 되고 넓어지면서 더 큰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조금씩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방 소멸 문제에 관련해서는 민간으로서 최초로 성공적인 모델링을 하는 게 저희의 꿈입니다. 지금까지는 지방 소멸, 도시 슬럼과 관련해서는 다 공공재원은 우리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아무래도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는데, 민간에서 한다고 하면 지속 가능한 사업, 즉 별도의 공공재원이 투여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이 살아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저희가 민간 회사로서 최초로 그런 성공적인 모델링을 여러 개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도시 슬럼화 그리고 지방 소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민간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고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